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섹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섹스에 대한 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 섹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아주 안 좋게 나쁘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피해를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굉장히 좋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섹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상대에게 꼭 맞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대와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섹스가 아니라 그저 있는 정보를 갖다가 쓰는 흉내내기식 섹스일 뿐이기 때문에 오르가즘과 쾌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 상대와 나에게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섹스에 있어서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대화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섹스에 대한 대화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섹스에 대한 대화가 섹스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섹스에 대한 대화는 섹스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주의사항이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요. 자칫 sek스에 대한 주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도 상대에 따라서 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즐겁고 행복한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우선입니다 하면서 언제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상의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눠보지 못했던 커플이라고 하면 이런 섹스에 대한 대화나 표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거의 없는 부부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가정의 대소사 아니면은 애들 문제 아니면은 어떤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의 사랑이나 행복 그리고 섹스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또 새삼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좀 약간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도 비롯이 되는 문제고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섹스에 대한 대화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행복한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다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 후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제 섹스에 대한 대화나 표현이 쉽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상 대화에서조차 상대와의 대화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런 현실에서 섹스에 대한 대화랑 표현하는 언급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섹스에 대한 대화나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의견과 생각 등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 대화의 끝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이 보통 친밀할수록 상대가 나와 틀린 의견을 내거나 나의 이 감정에 뭔가 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욱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자칫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혹은 나의 감정이 뭔가 조금 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지만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비로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화의 연습들이 두 사람의 여러분의 이런 섹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가 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방법, 애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섹스 관념이라든가 생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섹스의 쾌락을 두 사람의 행복과 연계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섹스에 대한 대화가 섹스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아무리 정보와 지식이 많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겠죠. 섹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섹스는 두 사람의 감정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행동이에요. 육체적 행동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 교류가 즐거움과 쾌락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대화는 의사소통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소통하고 반응 등을 알 수 있는 섹스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대화의 유무가 이 두 사람의 섹스 스타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진정으로 섹스에 대한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그 과정을 정확하게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딱히 할 말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어떤 야설에서 봤다든가 아니면은 AV에서 봤다든가 하면서 그런 섹스에 대한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거는 이 두 사람의 섹스를 즐기는 데에 일시적인 감초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함께 AV를 함께 보면서 섹스를 즐긴다든가 하는 것은 감초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지속적인 성의 대화를 진행해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닌 거죠,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서 탈선을 하게 된다던가 아주 무리한 진행을 한다든가 잘못된 섹스로 진행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섹스 소설이라든가 섹스 동영상 등은 약간의 흥분제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섹스에 대한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막상 딱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성적 대화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마음속의 욕구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사실상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생각이니까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자신만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판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은 좀 너무 변태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마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상대의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상대가 할 말 혹은 상대가 할 행동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얘기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먼저 구분해 놓고 정해 놓고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할 얘기랑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많은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섹스에 대한 대화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깐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 마음을 연 표현에 대해서 상대가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천천히 체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섹스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좀 은밀한 공간 속에서 섹스를 하고 난 후라든가 아니면 전이라든가 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것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기본은 상대에게 먼저 좀 칭찬을 좀 해주고 그리고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다시 상대를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돼요. 의견을 들을 때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그에 대해서 상대의 입장에 공감을 하거나 또는 좋은 느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나랑 좀 반대되고 나랑 안 맞는 경우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의견을 이야기한 후에 그
이야기만 던지지 말고 이 상반되는 그 갭에 대해서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결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상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주고받는 순환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조차도 굉장히 간략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내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관계에서 갑자기 내 생각을 표현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만의 섹스라든가 아니면은 나의 뭔가 성적인 판타지나 아니면은 원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스와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인과의 섹스 등에 대한 말을 하면은 상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상처를 마음 깊이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섹스에 대한 대화가 거의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섹스에 대한 대화보다 일상적인 주변의 이야기부터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섹스를 전후로 해서 서로 이렇게 몸을 좀 만져가면서 스킨십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성은 누구나 그런 걸 좋아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뭔가 스킨십을 나누고 있다는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성생활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타일이 있죠. 섹스를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섹스에서 느꼈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체위 혹은 섹스 전의 애무나 섹스 도중 혹은 후희 이런 것을 솔직하게 성생활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서로의 느낌과 생각, 좋았던 것 혹은 바꾸고 싶은 점 혹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해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이야기 정도만 쉽게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대화의 횟수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은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즐거운 성생활을 갖고자 서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공감하게 되고, 이런 노력의 과정을 가는 서로에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두 사람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성생활을 영위해 가다 보면 차츰 이제 마음속의 욕구를 하나씩 실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꾸준히 준비 과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마음속 욕구라든가 아니면 상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이제는 별 문제가 없이 듣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다시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가 돼야지만 비로소 다양한 섹스의 개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직접적으로 타인과 섹스를 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래, 누구는 이렇게 하더래 라는 식으로 넌지시 말을 꺼내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어렵고 천천히 와야 되는 과정을 너무나 쉽게 한마디로 두 사람이 대화도 별로 없었었는데 던져버리게 되죠. 옆집 누가 이런 걸 권하던데 한번 해보자.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가뜩이나 섹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당장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 와이프는 혹은 내 남편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음을 열어가고 어떤 기초 단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면 어떤 경우라도 다양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의 확고한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지만 우리 두 사람의 성생활을 타인하고 공유하면서 더 큰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매개체가 바로 서로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꼭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솔직했다고 해서 상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이기심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서 만약에 내가 나의 생각하고도 일치해, 공감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동조하고 맞장구 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포함시켜 나가게 되고, 그것이 서로를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솔직하게 진솔한 대화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 두 사람에게 큰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